제가 오늘은 좀 튀어보려고 계속 제 소 기질상 좀 있어서 저도 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벗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아. 아무도 원치 않아. 네. 자, 거침없이 부모킥 아빠와 엄마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통 늘 오던 시간에 오는 전화는 마음이 편한데 그렇죠. 안 오던 시간에 전화를 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받자마자 오 무슨 일? 하고 물었더니 집 앞에 공원에 놀러 갔는데 장미가 너무 이뻐서 엄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요, 큰일 났다, 너 아들이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회는 아들이 엄마하고 친하면 나중에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냐,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이 부모하고 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 이유 중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의 아들은요, 엄마랑 친한 게 아니라 밀착돼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친한 것과 밀착은 완전 다릅니다. 친한 것과 밀착은 다르다. 친한 거는 객체로 분리됨을 인정한 두 사람이 거리 있지만 친하게 지내는 건데 밀착은 퓨전돼 있어요. 이걸 걱정하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딱 들어보니까 너무 건강한. 그냥 왜냐면 여자친구 있을 땐 저에게 전화 자주 안 해요. 엄마 성실하세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지. 오히려 그 아드님은 이렇게 스윗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결혼해서요,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스윗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스윗할 수 있는 남편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러거든요. 뭐야, 남을 칭찬하는. 여기서 제가 딴소리 걸고 싶은데 뭐라고 말할 순 없고. 기승전 김민철을 몰라요? 많이 발전하셨어요. 사실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딸하고 너무 밀도 좋은 아빠는 딸에게 남자친구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너무 힘들어하고. 맞아, 너무 힘들어.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힘들어도 되는데 너무 힘든 게 밀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부모하고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밀착과 건강한 관계는 다르다. 아들 고마워. 라고. 잘 키우셨어요. 왜 이러실까요? 부모가 뭘까 궁금하네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오늘 중독에 관한 얘기. 엄마 중독. 밀착. 우리가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사람 의존성이라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일종의 의존성이거든요. 사람 중독이죠. 맞아요. 네, 사람 중독, 의존성. 예전에 그 광고 보셨어요? 뭐 자동차들이 쫙 일렬로 서갖고 아이한테 일이 생기니까 엄마가 갈게 하고 모든 자동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조건 엄마가 갈게.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축가로도 엄마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무조건이야. 부모의 의존성에 있어서 아이하고 독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명의 친구가 있는데 2명이 싸우잖아요. 그럼 그 2명이 서로 같이 해결해야지 제3자가 개입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학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시부모와 며느리와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적 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200km라 그러더라고요. 뭐야?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대전증 계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만큼 관계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엄마와 아들이 제일 심하고, 우리는 남아선호 사상 있죠. 옛날에는 그랬죠. 아들 낳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과한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 이 아들은 내 거다라는 무의식의 생각도 있고, 아이가 어릴 때 자라나가잖아요. 자라는 단계별로 애가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한 3살만 돼도 엄마 없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대상 항상성 이런 게 다 생기거든요. 그 나이만 돼도. 엄마랑 떨어져 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의 이슈로 이 아이가 자랄 때 계속 엄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불안해서? 좀 불안이 제일 많고요. 불안해서 엄마가 개입도 많이 하고 애가 성장에 따라서 적절한 독립과 거리를 둬줘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아이도 엄마랑 붙어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걸 분화라고 하거든요.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독립성이 길러졌다고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는 거지. 떠난다고 해서 부모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됐어! 이러고 가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죠. 오히려 훨씬 건강 관계의 질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못 끼어드는 1차적인 이제 단위고 네. 건강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만 3세 전에는 퓨전돼 있어야 돼요. 네. 만 3세 전에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안정감. 네, 네, 네. 예. 한 30에 결혼하면 이미 3살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미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딱 질이 드러나요. 엄마와 아들 간의 그동안의 질이. 이게 밀착인지 건강 관계지.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단은 힘들어는 해요. 왜냐하면 상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은 필요는 하니까. 네. 근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식 일에 엄마가 먼저 관여하지 않고 자식끼리 하다가 네. 어른의 지혜가 필요하다 싶으면 물어보면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정도로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네. 엄마가 나서서 유도시키는 데도 많잖아요. 딸이라 해도 대학을 타지로 가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엄마들도 많아요. 딸아이를 케어해주기 위해서 네. 딸이 하나고 엄마가 다른 일이 없다 하면 그 주변에 가서 도와주고 이제 의존관계 부모가 자식을 과하게 사랑하고 밀접하다 보면 아이들의 제2의 삶에 문제가 될 거라고. 문제는 그 네. 엄마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게 안 됐던 사람이 맞아요. 자기 자녀도 분리를 못 시켜요. 네. 이게 본인이 경험한 관계적인 질을 그대로 답습할 때가 많거든요. 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요. 저는.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엄마 아빠 서운한 걸 못 봐요. 내가 이렇게 독립을 하면 부모님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옆에 계속 있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신도 독립된 개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건강해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점점점 냉정하게 보이지만 네. 건강 관계를 이렇게 만들 때 부모는 상실을 경험해요. 어쩔 수 없이. 네. 좋은 상실이거든요. 네. 상실을 통해서 이제 자녀는 정말 떠났구나라는 무의식 의식적인 생각이 딱 자리 잡히면 네. 부부끼리 더 친해져요. 네, 훨씬 풍성해지는 관계가 돼요. 건강한 독립은 언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20살 넘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만 5개월, 6개월 되면 네. 내가 엄마랑 다른 존재를 깨닫는데요. 그때 네. 그 전에 심바이오시설에서 공생관계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하루씩 분리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나이에 맞는 분리가 필요하고 해서 만 3살 지나고 유치원 가는 것도 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분리는 사춘기에 진구한 그난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네, 네. 초 5, 6 되면 사춘기가 오면 예.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고 내가 엄마랑 다른 인간임을 굉장히 호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특이한 좀 상황이 있었죠.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고 뭐 막내로서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3남매 중에서 제가 어머니 말씀을 제일 잘 들었고 그렇죠. 그러면 더 잘 못 떠나요. 사실 어느 아침에 관심을 싹 끊는 게 그게 독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네. 부모는 CQ 베이스라 그러죠. 나 여기 있어. 얼마든지 갔다가 힘들 때 오면 힘주고 또 가. 또 가. 오면 오래 왔어? 또 가. 자꾸 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지는 갔다가 마음 편히 오잖아요. 내 집 가지 마. 여기 있어.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쉬어. 됐어. 쉬었지? 가. 자꾸 가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충분히 여기가 좋으면 갔다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보내면 돼.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독립성이 더 점을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더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두려워지는데. 네, 그렇죠. 엄마 따라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또 엄마 따라서 안과를 했어요. 안과 전문의 따고 엄마 나서 따라서? 내가 엄마 하라는 데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연락을 안 하고 산대요. 부모하고. 네.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리는 부모들이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10살이었던 아이를 대회장에 들여보냈어요. 아이를 지하철을 혼자 태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가야지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한 어머님이 갑시다. 애들을 안 데려가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초대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남 믿고 따라가요. 우리 애는 셋째인데 내가 10,000원 줬으니까 찾아올 거예요.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그렇죠, 불안하죠. 그분 말씀대로 그냥 그분을 따라서 집에 왔는데 한 3시간을 커피를 마시면서 긴장해가지고. 뭘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3시간쯤 뒤에 놀라운 반전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얼굴이 너무 좋네. 빨갛게 상기가 돼서 엄마 우리끼리 지하철을 탔는데 거꾸로 잘못 타서 아저씨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저씨가 밑으로 개구멍으로 들어가라 해서 문제 해결까지 했네. 문제 해결까지. 성취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온 거예요. 저 그때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또 세상이 위험해가지고 쉽지 않긴 한데 어쨌든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어릴 때 네. 부모님 바쁘시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마을로 들로 산으로.
그땐 2, 아까 3학년 또 말처럼 문제가 없었고 안전하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 좋았다. 맞아, 이게 맞아. 사실은 우리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불안이 또 자녀한테 또 이렇게 세대가 대물림 되는 거죠. 건강한 분리여야만 자기다운 색깔로 성장해 가잖아. 이게 분리가 사실은 독립된 삶이 아니라 분리한다는 건 내가 성장한다는 건데 네. 분리가 안 되는 만큼 성장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30인데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너스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 들어와서 똑같은 지시를 하면 한 친구는 이 과제를 수행하려고 많은 방법을 써서 이걸 수행하는데 한 친구는 지시한 것에서 스탑이에요. 하고 나온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과학의 의존형으로 키운 결과 아닌가? 제가 기질 이야기하는데 엄마들의 3분의 2가 감정형이고요. 아빠들의 3분의 2가 사고형이라서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감정적이에요. 네네네. 근데 아마도 사고형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밀도나 의존을 조절할 때도 감싸는 엄마와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려는 아빠들의 성향이 조금 맞춰줘야 그래서 건강한 이제 이유가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 거기서 부부 사이의 성숙도가 나와요. 요 사안은 아빠 의견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 사안은 엄마 의견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경직된 부부는 맨날 아빠가 맞대. 맨날 진짜? 엄마가 맞대. 그런 부부 진짜 많아요. 평소는 다 내 맘대로 해요. 아, 야, 그러면 성향이 자기 주도자. 그런 내 맘이야. 우리 와이프하고 비슷하네요. 아, 내 맘이야. 정답이 어딨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아유, 같아요. 절대 못 만나지. 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한둘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문제는 네. 뭔지 아세요? 우리 대표님 같은 기질은요. 네. 엄마 아빠가 핵심대로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정반대 기질은요. 그렇게 하는 기질이 또 많아요. 차라리 반항을 하면 네. 자기 성향대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반대 성향은 네 알겠어요 네 하는 그런 사람 엄마 준비 훨씬 잘 봐요. 속은 계속 문제로 들어가고 참죠. 거역을 못 하는 거죠. 아. 네. 결국은 죄송한데 많은 경우 저한테 옵니다. 자기 촉수 다 꺾였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지. 뒤늦게 우울증으로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너무 안타깝죠. 예. 네. 물론 부모는 좋은 의도였으나 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 또 어떤 게 있냐면 잘 참아요. 특징이. 예. 너무 잘 참다 보니까 부모가 볼 때 괜찮은 거예요. 결국 터지가 오는 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가요. 그런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문제 해결해주는 엄마 말고 들어주고 그랬구나 해주고. 제가 환자분들 많이 기다릴 때 제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환자분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그때는 이제 자기가 반항적인 게 없고 죄송해요는 네. 원장님 잘못한 거죠. 그쵸. 그냥 죄송하다잖아요. 예.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 그쵸.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예. 감사해요는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잘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잘했구나 이쪽이 되니 훨씬 낫죠. 근데 그 용어도 기질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내향형인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항상 상대를 너무 배려해요. 맞아요.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가 먼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기질에 따라서 맞아요. 누군가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라면 저는 꼭 그렇게 위로해 주거든요. 네 눈높이대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진 않아. 그렇죠. 그건 너의 시각이고 그 사람들은 엄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는 기질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라고 그래요. 반대 기질이기 때문에 네. 애가 못 보는 걸 봐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관계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부분은 네. 못 보는 건 엄마가 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은 이럽니다. 야 너 바보냐? 그게 안 보이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애가 더 위축되는데 힘단할 수 있군요. 그런 부모 너무 많아요. 얘가 못 보는구나 그러면 기질적으로 못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얘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사해하고 CQ 베이스가 더 되는 거죠. 저 사실 이걸 다 알면 뭐 선수 같은 부모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키우다 보니 몰랐고 아이가 힘들다 하는 걸 제 눈으로는 도무지 그게 왜 힘든지 그렇지. 모르겠는 우리는 거예요. 모르죠. 안 힘들어. 우리는 안 힘들거든, 안 저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렇지. 그래도 쟤는 이해 못 하잖아요. 쟤는 힘들어, 그래도. 얘는 이미 맞아요. 힘들어.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하면 쟤는 엄마한테 더 이상 말하고 알아요. 싶지 네, 않은 네. 거죠. 아, 늘 엄마는 답답해. 난 네. 힘들다는데 왜 안 힘들다 그러지? 그렇죠. 치매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치매 환자분들이 하나에 꽂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고 맞아요. 그럴 때 화제 전환해 주는 게 엄청 스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미치죠. 매우 중요하군요. 네, 한 명만 키우면 편한데 달라. 둘이 또 너무 달라. 저희 집도 큰아들은 네. 빨리 독립하는 애예요. 네. 근데 그거를 좀 튜닝이라 그러죠. 해서 네. 속도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둘째 딸은 좀 늦게 독립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추고 있어요. 이런 이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네. 부부나 이런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고민을 하지 말고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고 주변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치료의 시작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요? 빠져본 경험자로서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미리 둘이 좀 친하시고요. 엄마가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너무 강요하지 이렇게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알아서 하세요. 슬퍼요. 아니, 우리 저는 청소년 환자들 예.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 부모님 무조건 편안하셔야 된다. 부모님이 잘 지내셔야 된다. 네. 애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 기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꼭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는 걸 좀 해라 그러는데 예. 쉽지는 않죠. 또 하나의 고민을 나누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이 사실 필요하십니다. 냉정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맞아요. 사랑인지를 걸음마 할 때 아이가 한 발을 떼기 전에 불안해서 자꾸 손잡아 주시면 얘는 영원히 걸음을 뗄 수 그렇죠. 없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냉정한 사랑이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마 의존증이 과했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침없이 부모킥 오늘은 엄마 중독에 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